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여기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민생 법안이었는데 네. 이것을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입법권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 입법권을 거부했잖아요. 네. 모독일 뿐만 아니라 가장 민생 분야에 있는 농민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에도 그리고 없다. 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여져요. 본인은 해명을 포퓰리즘적 사고라서 거절했다고 네, 하는데 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하는 거는 다 반대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네. 이재명이 하든 누구가 하든 민생이면은 그 국민을 보고 민생만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이 했으니까 반대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곡관리법은 여야 할 것 없이 작년에 쌀값이 막 떨어져서 네. 문제점을 인식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발의가 됐었고 그렇죠. 또 국회의장도 여러 번 조정을 거쳤고 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기류가 바뀌면서 대통령이 반대 기류가 되니까 야당도 반대로 돌아섰고 그런 것이죠. 네. 이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 이게 농민들의 뭐 생계 네, 또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추진해 왔고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원안으로 통과된 게 아니라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중재안으로 통과된 거죠. 음. 사실 통과된 가장 그 핵심 내용은 네.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 농민들이 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쌀값이 예를 들면 초과 생산이 될 경우 무조건 네. 다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3 내지 5% 초과 생산이 될 경우라든가 네, 네. 쌀값이 전년 비해서 5 내지 8% 떨어졌을 때 네. 정부가 초과 생산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골자로 되고 있고 그 전에도 작물을 할 때 타작물을 할 경우는 또 보조비를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과 그 출구 두 가지 다를 표현을 해놔서 예. 이것이 된다면은 사실은 쌀값 안정도 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최저 생계비 수준의 안전판이 되는 것이고요. 국민 전체에게는 네. 식량 안보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식량 안보. 저는 사실은 식량 안보 측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도 네. 이제 안보적인 면으로 봐야겠죠. 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식량 안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가 기후 위기가 오면서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출과 수입을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해요. 각 국가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 중에 참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의 주식인 쌀은 남아 돌아요. 네. 우리가 통상 우리 필요한 양보다 한 40만 톤 정도 더 생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저 생계판 그 농민들의 그걸 보장해 주지 않으면은 쌀 농사를 못 주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다면은 큰 위기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밀이나 콩들은 훨씬 지금 작업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측면에서 우리 주식인 쌀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식량 안보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도 전혀 없이 반대만 하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부안으로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쌀값 안정화도 하고 농민들의 최저 이런 안전판을 보장하면서 식량 안보로는 이렇게 하겠다. 네. 이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있죠. 예. 이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쌀이 이제 남아 돌게 되고 네. 농민들이 쌀값 폭락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럼 그때 뭐 정부는 또 사주잖아요. 그 쌀을. 네, 매년 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동안 사실 정부가 해왔던 것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쌀을 일정량 사서 네. 비축물로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쌀값이 폭락을 한다든가 폭등을 한다든가 그걸 또 풀어서 가격을 조정해요. 그랬었죠. 그동안 그런 것들을 해 왔었고 사실은 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양곡관리법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쌀값 안정하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전 국민의 쌀값 안정화는 기할지 몰라도 농민들에 대한 안전판은 없었어요. 일반 노동자들은 최저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겐 그게 없습니다. 쌀값이 폭락이 되면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스란히. 초과 양을 겨우 정부가 수매해 주면 이제 좀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에서는 그 안전판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의미가 정부가 있다. 책임질 테니까 네. 주식인 쌀을 계획대로 해라. 왜냐? 초과 생산량은 3 내지 5%가 됐을 때는 우리가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 매입해 주겠다. 네. 그리고 쌀값이 폭락해서 폭락 수준이 5에서 한 8% 내려간다면은 네. 초과 생산량을 사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쌀 농사만 짓는 거 아닙니다. 다른 쌀 농사를 사실 좀 줄이면서 다른 작물 있잖아요. 밀이나 네. 콩이나 이런 걸 좀 전환하는 것들을 권장하고는 있어요. 그럼 쌀이나 밀이나 이런 농사를 전환할 경우는 직불제를 준다든가 이런 걸 또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런 대책, 농민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고 국민 전체의 쌀값 안정화도 기여하고 또한 식량 안보에도 네.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걷어차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거부권 행사하면 그럼 과연 정부의 안은 무엇이고 네.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이게 또 네. 궁금한 건데 이 제의를 요구하면서 이걸로 끝이라고 된다면 네. 농민들은 뭐 어디에 기댈 데도 없는 것이고 네. 법안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정부가 좀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무책임하죠. 너무나 무책임한 겁니다. 이것은 진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식량 안보에 보호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기화될 수도 있고. 네, 정말. 왜냐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밀의 세계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밀이 수출이 1년 차에는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가격 막 오르고. 밀가도 올랐을 뿐만 네. 아니라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는 밀이 수입이 안 돼서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 기근에 휘달리고 네. 그걸로 인해서 사상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가 전체는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농민의 안전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 전체들의 쌀값의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이 세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방법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당에서 그나마 최초 우리 당이 만든 초안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강화됐지만은 네. 국민의힘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님이 중재안을 한 2번 냈어요. 맞아요. 그 중재안 중에 하나 그래도 양보한 것이 이건데 그나마 이것도 농민들은 불만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농촌 지역 대표하는 국회는 이 양곡관리법 할 때 반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조정안은 원안에서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족스럽다 해서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통과돼서 그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네. 이 세계 어느 정도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안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진짜로 해도 너무한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농민도 안중에도 없고 네. 식량 안보라는 거대한 이런 대명제에도 안중에도 없다. 그래요. 이 정부 안이 뭐고 정부의 대책이 뭔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부권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정부가 또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 국회에서 또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정부와 뭐 대통령의 머릿속에 과연 농민이 네. 있느냐, 민생이 있느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가 네. 분석해 보니까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했었고요.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일부 하긴 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 했던 거부 권한들이 네. 대다수 민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뭐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국회법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되는 거부권 행사들이 좀 많았지 이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거는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회를 존중하니까 입법권을.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앞으로 줄줄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다. 네. 방송법도 지금 방송법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노란봉투법도 노란봉투법, 그렇고 간호사법도 간호사법.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표와 관련을 해서 보면서 자신들의 보수의 이득이 되면 통과하고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고 네.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그러면 네. 이걸 거부권 행사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부담은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면은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하. 이 윤석열 정부는 무지막지하게 우리 상식과 배치되게 하니까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다면 그걸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은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안 사항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